반북 우파 정당입니까? 우리는 반북이 아니고 북을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보수 우파 정당이지. 북은 통일의 대상입니다. 남북 통일의 대상입니다. 조금 전에 주사파 참모들 이야기하셨습니다. 전향한 적이 없다, 국민들에게 공개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상 중에 상당수가 국회의원 경력이 있어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대만 의원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홍준표 대표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주사파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 뽑았다는 논리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참 주영진의 그런 경강부회하는 그런 억지 돌리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뽑은 걸 그걸 갖다 주사파 뽑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주사파 사상을 가진 사람을 뽑았다. 근데 뽑을 수가 있겠죠. 응? 그 뽑을 수가 있죠, 국민들이야. 대한민국 뽑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펴는 거는 그거는 주영진 앵커답지 않다. 이제 이걸 억지 논리라고 말씀하신 건 홍준표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주사파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어감이 상당히 다릅니다. 주사파를 주사파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럼 주사파를 갖다가 주사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제 질문의 요지는 국민이 선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상적 검증은 끝난 분들이 아니냐. 예전에 젊은 시절에 주사파 사상을 신봉했다거나 관련 책을 읽었다거나 또 그랬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면 검증된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도 상당히 그럼 내가 이런 반론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51%가 그 능력을 인정해서 뽑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4년 후에 하는 거 보니까 아니었다. 그건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지금 주영진 앵커가 말씀하시는 그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능력 인정하고 탄핵 말았어요. 국민이 검증한 대통령, 과반수 이상 검증한 대통령인데 방금 주사파 출신인데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았으니까 사상 검증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지지한 능력 검증이 끝난 대통령인데 왜 4년이 지난 후에 탄핵하고 했을까요? 그런 논리는 맞지 않죠. 네, 저는 질문 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요. 대북 북을 자꾸 얘기하시고 800만 달러 얘기하시는데 지금 북한의 핵개발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거를 이거 지금 800만 달러 예산을 편성한 것도 그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제 질문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는데 지지율이 여전히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기조연설 때 보시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이 질문은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점수로 준다면 문재인 정부 7개월 어떻게 몇 점을 주시겠어요? 아직 7개월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하기는 좀 이릅니다. 이러지만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보수 우파 정부의 배신감을 느끼고 좌파 정부를 선택을 했으면 이분들이 집권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요. 물론 잘못이 있으면 단죄를 해야죠. 그렇지만은 이게 도를 넘어선다. 도를 넘어서서 지금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 사망의 원인을 이명박 대통령에 두고 거의 감정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넘어서서 전전직 대통령까지 호토라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권 운영이 과연 그게 오래 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현명합니다.
평형감각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몰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 보니까 정부 공공기관 지지율은 27.8%인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68%다. 그렇게 나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부 공공기관 지지율이 거의 40%나 차이나 납니까? 이 여론조사가 어느 게 맞는 거냐? 또 어느 유명한 여론조사기관, 우리는 그 여론조사기관 안 믿습니다만 8월 22일, 23일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화를 23,000통을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된 게 5,500통. 근데 그 5,500통 중에서 4,500통은 어느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니까 바로 끊어버렸어. 응답 거절해버렸어. 그러면 1,000통, 1,003통을 통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지지한 게 50%가 넘어요. 지지한 사람들만. 광적 지지자들만 남는 거죠. 그 여론조사해가지고 70% 지지한다. 이게 전 국민의 지지다. 이 발표하는 여론조사가 정상입니까? 그거 나는 여론조사 그런 식으로 발표하는 여론조사 국정 지지를 안 믿어요. 지금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그 조사할 때 보면 그 응답률 5%가 안 됩니다. 근데 응답자의 몇 프로라고 이래 발표를 하면 내가 믿겠는데 응답자의 몇 프로가 아니고 거기 전 국민의 지지율이라고 고공행진이라고 그래 발표를 할 때 그럼 나중에 선거를 내보자 이 말이야. 과연 그게 맞는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라 끌고 가는 거는 나는 맞지 않다. 난 그러지.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인도적 지원을 반대를 하면 아주 몰인정한 사람이 되고 인도적 지원을 찬성하면 마치 천사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북한이란 나라가 김정은이 책임진 현재 나라입니다. 그 나라인데 그럼 거기에서 주민들 먹고 굶겨갖고 굶어 죽는 게 수명만 나오는 판인데 거기는 안 하고 핵개발 자금에 전부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핵개발을 용이하게 하라고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해갖고 민생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측면도 생각해보고 인도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거는 생각 안 해보고 무조건 저기서 힘드니까 인도적 지원하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나 인도적 지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 대표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 질문을 이어가는데 시간상 제약 때문에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적폐청산 관련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시스템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인적 청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군사이버사 댓글과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했다는 기사들이 검찰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정말로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혐의 있으면 한번 불러보시죠. 혐의 있으면 불러서 조사하시죠. 망나니 칼춤을 추는데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막을 방법이 어디 있어요? 양식을 믿어야죠. 혐의 있으면 불러서 한번 조사해 보시죠.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사이버 댓글 받아라고 그 지시했겠습니까? 나는 그게 무슨 국가를 흔드는 문제도 아니고 그 사이버 댓글 몇 개 가지고 대통령 소환한다.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참 기가 막힌 나라다. 난 그런 생각을 하지. 그 수사 막을 생각 초도 없어요. 막을 방법도 없어요. 양식대로 한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적폐청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최종 대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나는 예상을 하고 그런 거는 예상하고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칼자루 진 사람 마음대로 하는 바인데 거기에 내가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칼자루 주고 이놈을 칠지 저놈을 칠지 아무도 모르는 바인데 그 칼자루가 나한테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난 그런 거 예상하고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국정원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었습니다. 그 메인 서버 안에는 온갖 게 다 들어있습니다.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지지난 정부 오랫동안 국정원 활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북 활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소위 좌파 성향의 분들이 주도하는 TF 민간인들한테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국정원 개혁하는데 우리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DJ 정부 때 안기부를 국정으로 바꿨어요. DJ 정부가 바꾼 그대로 우리가 9년을 운영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바꿔놓은 국정원을 이번에 또 바꾼대. 그는 북한 주장대로 대공 수사권을 없애버리고 무장해제하고 그러면 국정원을 폐지한다고 이렇게 난 주장을 할 줄 알았어요. 그 뭐 대공 수사기는 경찰한테 줘가지고 하면 그뿐이고 그리고 국정원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DJ 노무현 때 그 바뀐 국정원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손도 안 대고 운영을 했고 이번에 또 그게 속에 안 차는지 또 바꾼대. 그걸 개혁법 아니 폐지법 아니지. 대공 모든 걸 무장 해제하는 폐지법 아니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 대북 무장 해제하는 것을 적폐청산이라고 그래 호도하고 있는 게 과연 이게 국민들이 모를까요? 나는 안다고 봅니다. 알 때가 온다고 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그때 판단하겠죠. 예, 어제 국회에서 예산안이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이 공무원 증원 문제하고 최저임금 보전 문제였었는데 아까 홍 대표께서 기조 발언에서도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이런 게 이제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얘기하셨지만 홍 대표께서도 대선 때 말씀하신 게 최저임금 임기 내 10,000원 인상하겠다. 그리고 경찰 10,000명, 소방공무원 17,000명 증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 그 부분하고는 좀 틀린 문제죠. 공무원 증원하겠다는 것은 지금 그 민간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지금 민간 일자리가 해외 나가 있는 것이 내가 경총에 보고서 보니까 300만 개라고 들었습니다. 베트남을 갔을 때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전체 수출액의 22% 500억 가량 수출, 500억 불 가량 수출합니다. 베트남 국가가 전체 수출액의 22%를 삼성전자가 합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현지 고용이 16만 명입니다. 협력업체 고용까지 치면 30만 명 이상. 거기다가 한국에 2,400개 기업이 진출을 해가지고 총 베트남에서 한국인 고용하는 게 70만 명, 외국인 고용이. 베트남에서 한국보다 훨씬 기업하기가 좋아요. 강성노조 없죠. 기업 압박 없죠. 물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지원 많죠. 그러니까 임금이
우리의 8분의 1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죠. 노동 생산성은 한국인을 능가하죠. 손재주가 워낙 좋아가지고 머리도 좋고. 그런데 어떻게 한국 오겠어요? 베트남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그 국내 일자리가 이래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전부 정책 때문입니다. 규제를 풀고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응? 그리고 기업이 뭐 산업단지 구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보조해서 편하게 사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총체적으로 기업 살리기 정책을 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장 동원해가지고 기업 압박하고 억제고 온갖 기업을 갖다가 죄악시하고 이래고 하니까 한국에서 뭐 하려고 기업을 나갔어요? 이 일자리가 빠져나니까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기껏 해야 하는 게 공무원이라는 게 세금 나눠먹기입니다. 내가 경남지사 할 때 산하기관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했어요. 공무원 구조조정을 했어요.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3년 6개월 만에 예산 절감해가지고 1조 4천억 빚을 갚았어요. 투자 안 한 데 없고, 투자는 정상대로 다 구조조정을. 대한민국 공무원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줄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가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소방관, 경찰관은 달라요. 그건 달라요. 그러나 나머지 공무원들은 전부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데, 어차피 구조조정을 해서 공무원들은 지금 줄여야 돼요. 그리스가 그렇죠. 강성노조가 있으니까 제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자리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3사람 4사람 늘려놓고 퇴직을 하면 죽을 때까지 95% 연금을 주고, 이렇게 세금 나눠먹기 정책을 하니까 그리스가 망해버렸죠. 베네수엘라가 망했죠. 근데 꼭 같은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건 옳지 않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겁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어떠세요? 최저임금제는 그렇습니다. 저도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저소득층이라고 보고 5년 내에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 점차적으로 10,000원까지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할 때는 5년 내에 10,000원으로 인상을 하되 그걸 정부에서 보전해 준다. 이거는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최저임금을 10몇 프로를 급속히 인상을 내버리니까 자영업자들이 못 견디니까 정부가 그걸 갖다가 민간에 임금 보전을 해준다. 그거는 정책이 맞지 않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걸 홍 대표께서 만약에 임기 내에 만약에 10,000원 인상한다 했을 때 그거는 대통령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내가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예, 저 예산안이 이제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어제 이제 타결 3당 간의 잠정 합의안이 마련되고 오늘 오후에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한국당은 이제 법인세 인상하고 공무원 정원 예산 부분은 유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어쨌든 잠정 합의안에 이제 원내대표가 선언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결 때 한국당의 전략이라는 게 세우는 게 계시는지요? 원내일에는 관여치 않습니다. 다음 원내대표가 되면 원내일에도 관여하겠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는 제가 당대표 되기 이전에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 당대표 될 때 원내정책에는 당의 기본적인 당론 정하는 것 외에는 관여치 않겠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도 저는 관여치 않습니다. 예, 이번 잠정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당이 패싱이 일어났다. 이제 민주당과 캐스팅 보트를 지금 국민의당이 손을 잡으면서 이제 제1야당을 무력화시켰다, 이런 지적들이 일부 나옵니다. 그런데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이제 우려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 측에도 걱정이고,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원내대표의 원내일에 관여하게 되면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못하게 하겠습니다. 네, 당 대표가 당의 최고 어른인데 원내일은 관여하지 않고 앞으로 이 소위 말하는 한국당 패시,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서로 손을 잡으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것도 하는 코멘트 안 하시면 조금 당의 최고 어른으로서 부족한 대답이 아니신가.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게 저희 당이 탄핵당하고 대선 패배를 하고 내부 정비 중입니다. 내부 정비 중인데 연말까지는 당 내부 정비하고 최근에만 출연을 하는 것이 맞지. 원내일까지 관여하기에는 내가 조금 힘이 붙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탄핵당하고 대선 패배하고 조직이 붕괴된 것을 재건을 하고 난 뒤에 그때 우리 박재경 본부장이 지시하는 대로 직접적으로 원내 관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최근에 그 당사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거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사진 안 건 이유는 뭡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친박과의 관계 때문에 이 사진을 걸은 건 아니고 친박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고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는 아니죠.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 건국의 아버지,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의 아버지. 이 나라를 세우고 수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민주화를 이뤄낸 그분들의 적통을 이어받은 게 저희 당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공과가 있습니다. 공과까지 다 우리가 수용해야만이 이 당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세 분은 다 고인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 문제는